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쩐만나라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쩐업주부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코너예요.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쩐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쩐남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려고 나오신 거죠? 오늘은 신용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신용카드 사용법을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일단 제가 첫 직장을 신용카드사에서 시작을 하였고 한 7년 정도. 오, 꽤 다니셨네요. 그쵸. 그러면 좀 고객들 입장에서 카드사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현명하게 슬기롭게 카드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주로 재무 쪽 돈을 만지고 관리를 하고 이런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 상품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회사의 손익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었죠. 그 말은 즉 고객들의 돈을 얼마나 많이 뽑아먹느냐에 대해서 많이 저를 알고 털어오느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고객들 입장에서 어떻게 당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슬기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잘만 사용하면 오히려 덕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재테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잘라버리시는 분도 사실 많고 아예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쵸. 그거를 사실 추천을 아예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책에도 사실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은데 또 이제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쭉 사용해왔죠, 신용카드를. 그쵸. 신용카드를 특별히 자르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신용카드를 또 잘만 쓰면 나름대로 장점도 맞아요. 꽤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일단 그럼 먼저 신용카드를 썼을 때 장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신용카드사마다 다르고 신용카드 종류도 많잖아요. 수많은 종류에서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저희 같은 그쵸. 경우는 주로 마일리지 혜택이 있는 카드를 쓰고 있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는 아니면 영화관 할인 아니면 카페 할인, 마트 그쵸? 할인, 스타벅스. 통신사 할인 그런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고 혜택을 잘만 받으면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런 이제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할인 혜택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신용도 관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써야지 신용 등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안 쓰면 이게 신용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거나 그렇다고 그게 1등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한 3, 4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점이 또 그렇죠. 있고 또 어떤 점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월급쟁이들은 다 알겠지만 매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리하게 내가 그쵸. 굳이 체크 따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죠. 정산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달콤한 혜택들이 있지만 사실 또 단점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르는 걸 추천하는 분도 있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가장 큰 단점은 결국 신용카드라는 게 지금 제가 사용한다고 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한 달 뒤에 이제 천국 이래 카드값이 나가는 구조인데 그쵸.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금전 감각을 되게 문제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지금 당장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막 긁게 될 수도 있죠. 내 주머니에 돈이 그쵸. 없어도 일단 긁을 그쵸.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죠. 뭔가를 살 수 있고 뭔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능력보다 과하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당장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막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그쵸. 쓸 수가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용카드사들의 이제 유혹인데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현금 서비스. 그다음에 카드론, 리볼빙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카드를 쓰면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사실 일시불 말고 그쵸. 할부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무이자 아니고 대부분 유이자 그렇죠. 할부 이런 거 조금 피하면 좋다. 이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금융 서비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하는 부분은 아니다 아니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쵸. 왜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을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러한 이제 금융 서비스들은 고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카드사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신용 등급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떨어져요. 아까 신용등급 네.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능력보다 과한 소비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연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게 되죠.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진짜 그렇죠. 심각하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현금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카드론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런 건 사실 얘기는 조금 들어봤던 많이 것들, 들어봤죠. 많이 네, 들어봤던 네. 것들인데 그쵸.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죠. 일단 네, 현금 서비스는 뭐 단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카드로는 장기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두 개의 차이가 차이점이죠. 있구나. 예, 예. 가장 큰 차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장단기 상품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차이도 있어요.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카드로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장기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현금 현금 서비스는 서비스는 뭐 흔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 한도라고 해야 되죠. 카드 한도의 한 30, 40% 정도? 제 카드 한도가 만약에 500만 원이면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고, 마찬가지로 카드 청구일에 갚아야 돼요. 한 달 뒤에. 굉장히 단기간이네요. 단기예요. 한 달 만에 갚아야 되고. 약간 진짜 급전 필요할 급전 때. 필요할 때. 은행에 이제 잔액이 없을 때 신용카드 카드로 현금수를 받으면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카드로는 이제 현금 서비스보다 좀 더 높은 금액, 대략 뭐 1,000만 원에서 많으면 3, 4천만 원, 뭐 물론 카드사마다 달라요. 만 원의 금액을 빌려서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꽤 기네요. 길죠? 네. 약간 은행 대출이랑 뭐 이제 기간 부분 이런 거는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 그렇죠. 부분도 있네요. 네, 은행의 그냥 개인 대출 상품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차이점은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자도 다르지 않나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권이다 보니 이자율이 뭐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 뭐 홈페이지 상에서는 최저 뭐 4에서 5%에서 최대 뭐 19.9%, 20% 가까이 된다고 나오는데, 대부분이 고금리가 적용이 돼요. 어느 정도 고금리인가요? 일단 제가 제 이름으로 넣어보니까 한 9%, 10% 나오더라고요. 저도 1등급 정도 됐는데 네, 금리가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일단 거의 다 10% 이상이라고 그쵸. 생각하면 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돈을 빌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드론까지 왔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도 이제 빌리려는 분들이 있죠. 많다 많죠. 보니까 그쵸. 그러면 또 요런 거 말고도 다른 또 마지막 서비스? 세 번째는 이제 리볼빙이라고, 리볼빙 서비스.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풀네임이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서비스라고. 그렇게 들으니까 더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떤 어렵죠. 서비스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구일에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을 전부 다 갚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일부 2월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2월 시켜서 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금액으로 쉽게 설명을 말하면 이번 달에 카드 값이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리볼빙 서비스로 그럼 나는 10%만 지금 갚겠다 라고 약정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이번 달에 10만 원만 갚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당장 다음 달에 갚을 돈 없는 분들이 그쵸. 뭐 이거 되게 좋은 좋아 서비스인데 막 보이죠. 이럴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뭐 이게 왜 위험한 거죠? 카드사가 자선 사업 단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공짜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주진 않고 그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또 고금리인가요? 그쵸. 마찬가지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과 유사한 최대 19.9%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 당장 내가 100만 원이 없어서 이번 달에 뭔가 막 연체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단 낫죠. 이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연체를 하면 신용등급이 바로 떨어지지만 적어도 리볼빙 서비스는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나중에 차츰 떨어지긴 하겠지만,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러한 게 아니라 결국 리볼빙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는 큰 단점이 존재하죠. 어떻게 계속 이용한다는 왜냐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어요. 그 말은 본인이 100만 원을 쓸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10만 원만 갚고 90만 원 이월했다. 그럼 어쨌든 이번 달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달에 90만 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써야 되는데 대부분은 또 100만 원 쓰게 돼요.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제 절제가 안 좀 되는 이해가- 거죠. 예, 신용카드 아. 앞서 말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말씀.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점점 그쵸. 갚아야 될 금액도 커지고 그쵸. 이자도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이자 금액 자체도 커지고 그렇죠. 이게 점점 갚을 수 없는 맞아요. 늪으로. 맞습니다. 물론 뭐 카드 한도까지 계속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진짜 막 지금 당장 재테크를 해서 한 푼 두 푼 더 모아도 그럴 판에 맞아요. 이게 재테크랑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이제 지금 당장 돈을 못 갚게 되면 기존에 있는 뭐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깨서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정말 이 늪에 계속 그쵸. 빠지는 거네요. 카드 사용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쵸? 절대 네. 첫 발을 들이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극단적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재무 전문가들이 이제 신용카드는 잘 사용해라 또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금융 서비스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도 뭐 금융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쵸. 이거를 굳이 왜 위험하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요 세 가지 서비스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셋 다 고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이 매우 높은 금융 상품이고 부담이죠. 1년에 거의 20% 가까이 되는 상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예금이 있으면 그쵸.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카드사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하락하게 돼요. 한두 번 사용했다고 떨어지진 않는데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신용 점수가 조금씩 떨어져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그쵸. 분들이 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신용 조회 시스템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은 계속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록이 딱 남으니까. 신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신용도가 떨어지면 나중에 진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돈을 못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맞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실 때 그쵸. 중요한 순간에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못하거나 한도가 아주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돼서 1금융권에서도 이자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그렇죠. 더 높게 내야 될 내야 수도 된다거나 있고. 뭐 요런 이제 피해를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은 정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급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진짜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은행 같은 경우 바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진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카드사의 금융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현금 서비스도 뭐 뽑았다가 한 달 뒤에 갚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갚아버리는 게 신용도 조회도 좋고 나중에 뭐 무리도 안 가고.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너무 급한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이런 세 가지 금융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냥 돈이 생겼을 때 바로 갚고 처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버려라. 그쵸. 그나마 그게 최선의 수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직 카드사 7년차 재직하셨던 쩐남님을 모시고 슬기로운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어서 이걸 잘 사용하자 이런 것들보다 사실 더 기본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금융 서비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일단 이 세 가지부터 피하시는 게 슬기로운 카드 생활법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이야기 오늘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생활 속 재테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